장천권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장항준처럼이란 얘기가 있듯 저는 장항준 감독님의 인생을 대하는 방식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영화과 학생들의 롤모델 1순위라는 말도 있듯이 장 감독님의 영화인으로서의 삶을 많은 학생들이 동경하기도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장항준 감독이라는 인물은 작품 활동보다 방송 활동으로 더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전작 리바운드에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장 감독님의 영화인으로서의 활동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침체된 극장이 다시 일어섰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올해 첫 번째 무기로 등장한 셈이죠. 그리고 누적 관객 수 100만을 돌파하며 그 시작은 꽤나 성공적인 듯 합니다. 권력의 눈이 먼 숙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어린 왕 단종 이홍이, 그리고 그의 유배지를 지키고 감시하는 보수주인 엄흥도의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꽤나 매력적인 소재였고 망설임 없이 극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혹평을 쏟기에도 수작이라는 평가를 내놓기에도 다소 애매한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내내 재미도 있었고 적당히 즐길 수 있고 나름의 울림이 있는, 영화관에서 돈 주고 봐도 아깝지는 않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볼거리가 배우들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영화를 리뷰할 때 배우들의 연기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으려는 편인데 이 영화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저연 배우들 뿐만 아니라 단역 배우들의 연기마저도 수준급이란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이회진 배우의 연기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보다 엄흥도라는 캐릭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듯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사실 더 놀라웠던 건 박지훈 배우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해온 나름의 내공이 있는 배우이긴 하지만 사실 저에게 박지훈이란 인물은 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 여자아이들이 열광하던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멤버,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 배우 박지훈의 연기는 보는 내내 감탄을 유발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특히 어떤 감정도 눈빛으로 다 담아내는 연기력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 프로그램을 보면 힙합씬에서 아이돌 출신 래퍼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뛰어난 외모와 함께 수준급의 연기력을 입증한 배우들이 이미 있지만 오직 인기몰이만을 위해 애매한 연기력의 아이돌을 캐스팅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그 틀을 깨는 사람들이 바로 박지훈 배우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럴 땐 아이돌 출신이라는 타이틀보다 다재다능한 종합예술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세조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작중 단종을 제거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모두 한명회로 대신하죠.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부분이 다소 의문스러웠습니다. 영화 관상에서의 수양대군 등장씬은 거의 모두가 알 법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 이번 작품에서도 과연 수양대군을 어떻게 그려낼지에 대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호기심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어느 한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종과 어몽도의 이야기에 보다 더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계유정난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세조를 드러낸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었고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롯의 구조상 이야기가 차차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치고 빠지는 느낌이 강했고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조차도 큰 긴장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크게 부족하다거나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특별히 긍정적인 요소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그 결말을 어떻게 매듭짓느냐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더 큰 확실한 한방이 필요하죠. 분명 결말에 단종 이홍이가 죽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영화를 보러 갔고 함영회에게 이홍이가 죽어야만 하는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를 보여주는 방식은 다소 뻔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엔 시작도 못하고 무마되는 방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홍이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게 다뤘다기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침울했던 이홍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갑자기 180도 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최우선시하던 엄흥도가 모두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홍이의 편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이홍이와 청룡포 사람들의 깊은 유대감, 세조를 무너뜨리고 단종을 포기시키려는 움직임, 이 두 가지의 핵심 요소들 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차라리 하나에 좀 더 집중했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죠. 저는 엄흥도 같은 인물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최우선시해왔던 인물이 모종의 기로 의로운 일에 가담하게 되는 성장형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의 김만석과 같은 캐릭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영화에서 어몽도라는 인물이 의로운 일에 가담하게 되는 계기, 다시 말해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 보기에 함께 힘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확실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전미도 배우가 연기한 매화라는 인물의 경우 영화 중반까지 도대체 이 인물의 역할은 무엇일지 너무 궁금했었고, 전미도라는 대배우를 캐스팅한 만큼 분명 큰 역할이 있는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끝내 매화의 존재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감정선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어몽도의 아들 태산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슷한 조연급의 인물인 매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딱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매화의 역할은 어쩌면 신파와도 연결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매화란 인물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마 결말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단종 이홍이와 함께했고 그의 죽음을 가장 크게 슬퍼해줄 사람, 그리고 스스로 그의 곁으로 떠난 사람,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할이었던 거죠. 결말 부분에서 감정이 좀 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몽도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홍이를 떠나보내는 장면에서 차라리 어몽도가 끝까지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이홍이의 죽음 이후에 감정을 폭발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어몽도가 이홍이의 목을 감은 활시위를 잡아당기면서 곧 강을 건넌다고 울부짖는 것과 이와 함께 흘러나오는 격정적인 음악에서 뭔가 관객들을 울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용희가 금성대군에게 보낸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한 영모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사실이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수양대군의 반란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군사 쿠데타도 그렇고 두 사례 모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역사는 이것을 혁명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들의 반역이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그에 맞선 이들의 목숨을 건 저항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념으로 인해 역사 속 인물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되고 누군가의 업적이 무시당하고 누군가의 악행이 미화되는 요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애써 부정해봤자 역사를 바꿀 순 없고 거짓과 선동을 통해 혼란 속에서 이익을 취하려 해봤자 후대에는 진실만이 기록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한명희와 같은 인물로 남을지 이홍희와 어몽도 같은 인물로 남을지 선택해야겠습니다. 영화를 보며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느껴졌지만 낱낱이 뜯어보려고 하지 않으면 크게 도드라지는 문제점은 딱히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재밌게 영화관에서 볼만한 영화였고요. CG가 너무 티났다는 단점과 연출에서 느껴지는 아쉬움 모두 장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통해 공감한 부분들이라고 하죠. 어쨌거나 영화를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서 장항준이라는 영화인을 존경하는 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혁명인가 반란인가, 그건 역사가 판단해왔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던지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였습니다.